2심 판결은 3월 26일에 나지만 대선 안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그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져서 네. 3월 31일쯤에 선고가 난다. 그러면 5월 28일에 대선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5월 5일에 후보 등록이 끝이 나게 되고 그러면 후보 등록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판결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아예 후보를 못 내게 되거든요. 없죠. 그럼 대법원이 과연 그걸 감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판결을 할 거면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뮬레이션에서 3월 26일 2심 판결이 내려지면 5월 5일 후보 등록 전까지는 40일밖에 없거든요. 네. 40일 안에 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3월 26일 만에 하나 먼저 나오고 윤 대통령 그 탄핵 선고는 이 4월 18일 전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상 그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면 늦을 수도 있죠. 자, 더 신중하게 우리가 평의를 거쳐서 더 결론 내겠다고 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게 326의 선고가 나오잖아요. 어떤 선고가 나오든 간에 그것은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이 되냐 안 되냐로 확 갑니다. 여론의 지형이 확 바뀌어버리고 이슈가 그냥 발화점이 또 달라져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조금 뒤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러다 2심 먼저 나올라 초조한 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2심 항소심 공판 선고일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오는 26일이죠. 26일에 이제 곧 선고가 날 예정인데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안 나고 다음 주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자꾸 밀리다가 26일 뒤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는 지금 초조한 야라고 제목을 지금 뽑았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일단 제목은 초조한 야긴 한데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읽히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읽히지는 않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탄핵 심판이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6일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초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면 대선도 그만큼 늦춰지게 되고 그럼 혹시나 뭐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돼서 대선에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심 판결은 3월 26일에 나지만 대선 안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그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져서 네. 3월 31일쯤에 선고가 난다. 그러면 5월 28일에 대선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5월 5일에 후보 등록이 끝이 나게 되고 그러면 후보 등록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판결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아예 후보를 못 내게 되거든요. 없죠. 그럼 대법원이 과연 그걸 감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판결을 할 거면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뮬레이션에서 3월 26일 2심 판결이 내려지면 5월 5일 후보 등록 전까지는 40일밖에 없거든요. 네. 40일 안에 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2달이면 모를까. 근데 2달 정도 하더라도 이건 대선 기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대비해야 될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끝나게 되면 대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가게 될 텐데 네. 대선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저는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이 헌법 84조 문제가 한국 정치권, 한국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아직 이유식 만들고 있는데 약간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상황까지 지금 약간 좀 더 멀리 간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또 이게 인용이 뭐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리고 난다고 한다면 뭐 그런 문제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쭉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먼 미래를 봤을 때 민주당이 좀 더 고심을 하면 했지. 다른 거는 지금 뭐 그냥 초조해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안까지 먼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
헌재가 마치 이달 26일로 잡힌 이 대표 2심 선고를 기다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탄핵 심판이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의 뭔가 자꾸 윤 대통령의 이 선고가 늦춰지는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라는 생각인 건 좀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근데 한편으로도 생각하면 뭐가 됐든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혹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스케줄 고려라는 건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네.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6일 만에 하나 먼저 나오고 윤 대통령 그 탄핵 선고는 이 4월 18일 전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상 그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면 늦을 수도 있죠. 자, 더 신중하게 우리가 평의를 거쳐서 더 결론 내겠다고 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게 326의 선고가 나오잖아요. 어떤 선고가 나오든 간에 그것은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이 되냐 안 되냐로 확 갑니다. 여론의 지형이 확 바뀌어버리고 이슈가 그냥 발화점이 또 달라져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조금 뒤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재명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피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 타이밍이 되면 하나 변수,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는 먼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줄탄핵, 29번의 줄탄핵에 대한 연이은 또 이른바 줄기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왔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물론 평의의 선고문을 써놨겠지만 네. 그 분위기에 과연 현재 평의에 영향을 정말 안 끼칠까라는 물음에 누가 자신 있게 답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앙 같은 일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 스케줄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중간중간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변수도 많고요. 이러면 이럴 수 있고 이럴 경우에 또 이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이유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가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지금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고려를 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약간 또 윤 대통령 선거가 좀 뒤로 늦춰진다 뭐 이러면서 약간 윤 대통령한테 관심이 좀 가는 지금의 상황이 썩 나쁜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섰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오, 아니 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네. 내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검찰과 뭔가 당내에서 일부가 좀 짜고 좀 한 것 같은 추측이 있다. 타이밍이 좀 그랬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비명계에서 아니 통합 행보 중에 갑자기 무슨 말이야.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나 좀 바보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논란이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부산일보예요. 이재명 오늘 비명계와 간담회를 합니다. 탄핵 정국 속 외연 확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모이는 목적이 뭐냐. 간담회. 왜 비명계와 만나느냐. 이름이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입니다. 누가 오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오나요. 김경수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이광재 전 총장, 임종석 전 실장. 모두 다 개별로 다 한 번씩들 좀 만난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비명계와 따로 한 번씩 뭐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따로따로 만났던 사람들을 다 오늘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통합 행보 중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다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포위당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지금 이 참석자들이거든요. 네.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은 측면이 있어요. 이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바람에 좀 묻히는 감이 있고 저는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귀인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안 일으켰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 그냥 놔뒀다가 자칫하면 대법원에서 비선거권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대선을 앞당겨 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이재명 대표 발언 때문에 파장이 상당히 클 뻔했는데 또 석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걸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게 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 자리에서 글쎄 이거 어느 정도로 이 비명계 주자들이 이 일을 처리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거세게 붙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석방되고 이런 좀 비상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명계 주자들이 크게 반격을 하면은 아마 뭐 팬덤이라든지 친명계 쪽에서는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싸울 때냐 이렇게 또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명계 주자들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거나 혹은 그 얘기를 좀 유보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이 문제는 또 나중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3월 26일에 또 2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만약에 나게 되면 네. 그때는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습책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 대표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 이재명 대표에도 논란이 됐었던 그 발언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건 맞긴 맞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비명계가 뭐 세게 뭐 거세게 붙진 않지 않겠느냐. 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라는 말씀인 건데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박용진 전 의원 이 논란의 발언이 있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뭐 힘을 합치자.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얘기가 나오고 어젠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다시 매부쇼 발언이 있고 나서 나만 바보 됐나? 국민 둥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치하시고 해명하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일이 없게 되면 3번, 4번 바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지금 박용진 전 의원 얘기를 보면 최수영 의원님 네. 오늘 만나서 박용진 전 의원이 어쩌면 뭐 비공개 자리에서든 그거 발언 어떻게 된 거예요? 좀 해명하시죠. 3번, 4번 바보 될 수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는 그거잖아요.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겠냐? 내가 바보냐? 이 네.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말로 하는 건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하잖아요. 정치인의 진심을 보려면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그러잖아요. 지나온 족적과 혹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 제시 이걸 봐야지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레토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좋게 말아서 포장하는 것. 그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 보면은 자 통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뒤 돌아서 저렇게 칼 꽂는 발언을 했잖아요. 나 사실 스파이 색출하려고 나 일부러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본 거야. 당신들 알아? 참 정말 아주 그 아픈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마 국난 극복의 시국 간담회라는 걸로 포장을 둘렀으니까 네. 아마도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외견상 단일대우는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내용의 불씨와 갈등의 소지는 살아있다.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은 다 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금은 소나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우산 같이 써주지만 네. 이 우산을 딱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죠. 아마 오늘에서도 뼈 있는 얘기들은 아마 한두 마디쯤은 저는 오고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결국 소나기가 그치면 우산을 걷어내고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